네, 오늘은 서정일 시카고 한인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지난 4일에 중대 발표를 하셨거든요. 32대 시카고 한인 회장 재선을 또 철회하시고 당선증을 또 반납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당선증을 반납한 것은 아니고 받기 전에 받기 전에요? 철회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 한인 회장이라는 자리는 동포 사이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고 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동포 사이가 양분화되고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법을 수정했던 그 본질에서 어긋나서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동포 사이가 분할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동포 사이가 분란의 조짐이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동안 제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참 그동안 우리를 후원해 준 모든 주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31대 한인 회장으로서 제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우리 임원, 이사, 동포사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올립니다. 네. 제가 28대 경선을 치러본 장본인으로서 특별히 시카고 한인사의 특성상 정서와 그 선거법의 문제점을 가슴 깊이 느꼈던 장본인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경선을 치러보고 나니까 제가 속된 말로 법정 소송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는 생각 않고 추후에 언젠가 될지는 몰라도 내가 한인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이 선거법은 고쳐야겠다. 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다가는 동포 사이가 또 법정 소송에 걸리고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동포 사이가 간에 사분오열되고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법정 소송에 걸려 있고 우리가 법정비를 거의 이 31대에서 거의 10,000불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는 절대 동포 사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이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31대 한인 회장에 나오면서 제가 31대 한인 회장에 나오면서 나는 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지만은 반드시 내가 한인 회장이 되면 이 선거법을 대폭 수정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7월 1일 날이 첫 근무 한인 회장으로서 첫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첫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이 MCTV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선거법을 앞으로 고치겠다. 정관을 수정해서 선거법을 고치고 그리고 한인회관을 이전할 것이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후세에 이런 식으로는 물려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선거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난 선거법을 고칠 것이다 해서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정관수정위원회가 발족해서 그리고 정관수정위원회에서 2달간 수차례 미팅을 거쳐서 그 안을 한인의 상임이사회에 넘겨져서 그 상임이사회에서 총회를 붙여서 그다음에 총회에서 통과돼서 또 공고를 했습니다. 각 언론사의 모든 언론사의 공고를 유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입니다. 법은 어느 특정 집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바꾸든가 오늘 아침에 만든 법을 내일 저녁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지인이 똑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법이 만들어져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됐으려면 그 전에 몇 달, 한 9개월 전에 문제가 됐었어야 됩니다. 예. 이 일을 정식으로 저기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 법을 실행해 보고 이 법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나중에 또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일부 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 일부 몇 사람이 예.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장해서 마치 이게 대세인 양 그렇게 하는 풍토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풍토에서 이 세상에 누가 한일회장 한다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소신 있는 일반인들과 그리고 여기에 이 법을 만든 법을 만든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법은 그동안 저는 간접선거를 원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반대가 심하고 절대 직접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카고 동포사회 정서상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직접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제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18세 이상 무조건인데 한인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투표에 참여하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선거를 제가 주장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반대를 몇몇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선거자 자격은 그동안 한인 회비를 3번 역산해서 3번을 내야 피선거권자가 주어졌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매해 그걸 따져보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명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면 피선거권자가 그 30명에 제한되어 있어야 되는가? 저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법이 지켜진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법 때문에 지금도 법정 소송에 걸려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한인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야말로 이 조항도 지금 거의 20년간을 지켜왔습니다. 예. 그러면 한인의 이사를 한 번 정도로 해야 한인장에 나온다는 그 퀄리피케이션은 1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면 문을 몇백 배 더 늘린 겁니다, 이게. 더 늘리신 더 거군요? 늘린 겁니다. 그런데 예. 문을 좁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인회라는 단체가 예. 물론 동포사회의 대표단체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단체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를 따지면 이 작은 면으로 펀드 면으로 따지면 한 20명 교회 규모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멤버 규모로 보면 한 100명 교회.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규범이 있습니다. 예. 예. 회장이 나오려면 이사장을 해야 된다든가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회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든가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몇 년 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한인장 나오는 피서권자를 가진 모든 이런 이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가진 한인회가 예. 30개도 넘습니다. 제가 예. 알아봤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가 안 됐는가는 가서 추후에 사용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인장 정도 나오는 사람이 이사도 한 번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인의 어떤 것도 인발부가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큰 단체를 한인 회장에 이끌 수 나올 수 있냐? 예. 그런 것도 문제는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집단이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고 예. 여기에서 3회 역산에서 한인회비를 내야 비상금과자를 줘야 된다 했던 그 장본인들이 지금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근데 그 3회 역산이야말로 지금 법정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건 처리를 시키고 문을 몇백 배로 저는 늘린 겁니다. 예. 늘리고 그게 그 법이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법정 운운을 한다는 것은 저기는 한인회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인 회장은 내가 보기에는 절대 법정 운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법정 운운을 할지라도 예? 그래도 한인 회장은 그걸 갖다가 넓게 감싸고 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뭐 우리 동포 사회가 양분화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회장직을 이제 요번에 재선되셔서 수행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칠 수는 없었는지 또 궁금하네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양분화됐다고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렸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조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화합을 못 이루고는 저 혼자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제가 32대 나와가지고 회장직을 하면서 화합을 이루자고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저는 31대도 그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 아나운서 분이나 언론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잘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듣는 저희들에게 또 숙제를 주시네요. 일단 이런 결정 발표하시고 이제 났는데 솔직히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한인 회장이 되고 저는 뭐 명예나 사람들은 저한테 한인 회장이 돼가지고 목에다 심준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낮은 자세로 봉사자로서 그렇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야 우리 20만 한인 동포들이 당당하고 떳떳한 겁니다. 어디 가서든요. 뭐 제가 무슨 말이든지 다 했습니다. 뭐 람 임마누엘 시장 앞에 가서도 당신 그동안 우리한테 안 해준 거 해주라. 당신으로 인해서 끊어진 거 다 해주라. 그리고 당신 우리 미주 한인회원 행사에 당신 오피스 하는데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타나라. 그리고 코리아 센터 하는데 자리도 달라. 위안부 하는데 자리도 달라. 그리고 우리 추석잔치 당신이 저기 했는데 당연히 달라. 저는 언제 어디 가서 주지사한테도 그랬습니다. 주지사한테도 저는 어디 가서든지 말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 회장으로서의 제 마음가짐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정을 말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심정을 말할 것 같으면 저는 한인 회장이 되어서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인의 바로 이 일이 이 한인 동포사를 위하는 길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서. 물론 한인의 이사도 수차례 하고 부의사장도 하고 여러 간부직도 많이 맡아왔었지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부닥쳐 보고 동포사회를 위해서 발로 뛰고 고심하고 고뇌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이 한인의 이 재정 자립들 모든 면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 보니까 막 차기가 좀 바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참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재선에 나오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슨지 압니다. 정책을 내어서 입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거 가서 완성 단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은 걸린다. 7, 8년은 앨리스트 걸려야 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렇죠. 예. 제가 명예만 생각하고 한인회장 했다면 2년 딱 하고 저번에 어떤 공청회에서 한 것을 제가 녹음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한 번 해먹었으면 됐지 2번까지 하려고 하냐? 그러면 뭐 저 제한군인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째 오고 10년 거의 다 하고 두고 예. 또 평통회장님도 2번 하고. 예. 근데 저는 그런 것 자체를 대꾸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한인회장이라는 자리는 한 번 해먹는 자리가 아니라 한 번 죽으라고 이것을 갖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자꾸 이 동포사의 여론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공청회도 그렇고 다른 뭐 신문지상에 우리도 성명서도 내고 알림도 내고 별 것도 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대꾸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는 자꾸 그렇게 그걸 부추기고 그리고 여론은 또 그것만 믿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부족을 했던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예, 아 이게 홍보 부족이었구나. 우리는 우리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모든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대꾸할 필요도 없다.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의 홍보 부족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정은 뭐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되죠. 예, 만감이 교차되고 뭐 아쉽고 안타깝고 이걸 이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로 이 젊은 패기로 열정으로 한인 동포사의 여러 행사들 동포사의 야외 3.1절 8.15 수차례 불안 이웃 돕기 또 불안 이웃 장학금 그다음에 연장자 아파트 방문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전동포 위한 야유회도 하고 그랜비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3분을 위해서 무료로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분들 장례식이 나면 제가 무료로 기꺼이 치러주고 그리고 후세들을 위한 차세대 컨퍼런스 하고 특별히 6개월간을 거쳐서 우리가 준비해온 참전용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봉훈 행사를 치를 때는 참 감명 깊고 뜻깊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동포사회 단체장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행사에 음으로 양으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왔다는 것은 동포 단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인숙 씨 사면 운동도 이제는 모든 행동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동포사회 이제는 주지사가 도장만 찍어주면 사면이 되는 겁니다. 그 도장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제 우리 정치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위안부 동상 건립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이 모금이나 하는 것이 거의 90%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이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치 선정만 남아 있고 위치 선정도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인회관, 코리아센터 건립에 대한 그동안 설문조사나 포럼, 공청회 뭐 그런 모든 것을 거치고 이제 발대식도 거치고 그래서 이제 그 발대식을 번판해서 이제 모금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본국에도 우리가 본국 정부에다가 다 우리가 다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런 시일이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다음 본국에 있는 기업들도 참 그 기업들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동포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보태준다면 참 잘 되겠는데 아쉬움입니다. 문화회관도 힘을 합치고 여성회
각 향후회들, 예. 간호협회, 체육회 모든 단체, 기관 단체들이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이 참 아쉽고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동포사회 화합을 져야 한다면 어떤 일이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결단을 내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홀가분을 합니다. 이 한인의 그 수건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하고 더 나가셨어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안타깝죠. 걱정이 아주 예, 많으실 것 안타깝고, 같아요. 네, 참 뭐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또 예, 많은 또 지금 시청자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사회장님을 지지했던 많은 또 분들 그런 시선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또 관심 또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32대 한인 회장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은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집에 불이 나면 일단 불을 끄고 봐야 하는 것이고 예.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일단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원래 원칙 따지고 그런다면 사람이 저는 죽죠. 그런 분들하고는 타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초법적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론 수렴입니다. 예. 대의가 뭔지, 모든 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조항으로 한인회장을 뽑아야 될지, 지금 법은 32대로 넘어가고 32대에서 그게 합당치 않으면 고치든가 그대로 놔두든가 이것은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이 법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만 초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을 치루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여론 수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여론 수렴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또 이 여론 수렴의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또 그런 예. 것들도 제가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언론사에다가 예. 모든 이메일이나 다 보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예. 다른 뜻은 아니고 예. 피선거자 자격이 지금 논란되지 않습니까? 예. 피선거자 자격은 저는 제 뜻은 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들어보자. 그래서 피선거자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으면 구 정관 옛날에 그 바뀌기 전에 정관 그대로 3년 연속 한인회비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주자. 그렇지 않으면 신정관 그건 신정관 신법대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조건 없이 하자. 그러면 또 한간에서는 등록금 공탁금이 너무 높다. 한 10,000불이나 15,000불로 내리자. 우리는 다 그런 여론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에다 지금 다 어저께 보냈는데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언론사나 다른 기관 단체에도 다 기관 단체는 오늘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서 다시 피드백이 온 것을 보고 제가 한인회관에서 지금 나왔었거든요. 아, 예. 예. 조건 없이 치르자. 선거권자 자격이 권한이 주어진 사람은 피선거권자 권한을 주어주자. 예.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안을 다 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을 쭉 내서 그걸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는 언론사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그 페이퍼를 저기를 해서 거기에서 안건 하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법적인 창에서 그 피선거자 자격에 대한 그 조항만 삽입을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끄고 물에 빠졌으니까 집어내고 그러한 원칙에서 그러한 원리에서 이러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하자. 예. 예?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를. 예. 그러면 선관위원회에서 지금 전달하는 그런 시행 세칙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계속 되는 건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조항만 그것만? 네, 그것만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요. 그것만. 예. 그러면은 또 한간에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사실 여지도 많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바로 그 오해의 소지,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걸 여론화시키고 그것이 전체 의견인 양 하고 내가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정문을 하면서 예. 그 일방적인 공청회를 하면서 예. 일방적인 언론의 성명서도 냈고 이 동포사회는 절대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는. 예. 30년 전에 했던 분들이 30년 전에 똑같은 행동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동포사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칙 따지고 법정 따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원칙이 중요하죠. 예? 원칙대로 하자니까 원칙대로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저는 원칙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원칙이 틀렸다고 법정에 간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일방적인 공청회를 하고 예. 일방적인 성명서를 내고 예. 그러면 어떻게 저분들한테 원칙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분들이 원칙을 따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0년 전 법정 소송에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당사자들이 지금은 원칙을 안 지켜야 된다는 당사자들이 돼서 치안한인회를 흔들고 동포사회를 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원칙 따져야죠. 당연히 우리가 원칙을 따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원칙을 안 따진다고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는 부추겼고 예. 그리고 여론화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걸로 답하면 가장 좋은 현명한 대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세칙에서 그 문제가 되었던 지금 조항만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조항만 어떻게 유보하는 게 가장 원만하게 지금 한인 회장을 다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 조항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네. 그 조항은 32대에서 33대로 넘어갈 때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고 지금 이 시점은 예. 그걸 유보하는 겁니다. 지금 그 세칙이라는 게 한인회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또 이사회 뭐 그 통과한 내용을 통보해야 선관위에서는 그 원칙하에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그런 단계들을 지금 다시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쳐야 되는데 예. 안이 나와야 이사회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그 안을 갖다가 선관위에 예. 건네주고 예. 이렇게 선거를 치러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지금 우리 언론사에다 다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예. 그 안을 뽑아내서 예. 가장 합당한 가장 동포들이 원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추인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어떤 의견들을 보면은 지금
어떤 전체 조항을 흔들어 버리는 게 한인 회장의 권한 바뀌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조항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차례 그 조항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항만. 예, 예.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예. 이것은 이것도 좀- 오해 그 좀 지금 이것도 예. 오해 소지가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구더기가 때는 무서우면 장을 못 담고 이제 원칙대로 가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원칙대로 가야죠. 지금 현 정관대로 가야죠. 전체 조항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그런 아니다 것은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거죠. 그 조항만 예. 제가 바꾼다고 그 수차례 조항만.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전체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바꿉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서 회장님 임기가 이제 4달 말로 끝이 나시는데요. 그동안에 31대 그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람 있었던 일은 이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한인회장으로서 뭐 했는데? 예.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삼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 한인회장 돼서 한 일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인회로 전화 한 번만 하면 경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예. 2년 동안 쭉 해왔던 모든 경과 사업 보고서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잠을 잔 사람인가 잠을 안 잔 사람인가 그게 나오게 됩니다. 바쁘셨죠.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그걸 알아주는 참 당신 수고했다. 수고하셨다. 예. 정말 감사하다. 열심히 예. 이런 부분 열심히 일하더라. 예. 보고 예.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어디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네. 누가 알아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뭘 내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동포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했던 한인 회장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참 눈물겹고 가슴이 저릴 정도로 감사를 느끼고 내가 참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실 뭐 예기치 않은 소송이 또 걸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또 소송건들도 아까 조금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다시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실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인회는 동포사회 단체의 대표 단체로서 그리고 동포사회의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장 자리입니다. 중요하죠. 예. 한인회장, 한인회에서는 절대 법정 소송이 우는 데서는 안 됩니다. 그 사항도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정관상으로 그게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한인회 중에 그런 한인회가 있습니다. 만약 한인회에서 소송을 운운하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한인회로 못 나게 되는 그런 한인회 그 법안이 있는 한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한인회장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 소송을 운운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는 법정 소송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예산 규모로 보면 교회 20명 예산 규모의 단체고 멤버 규모로 보면 한 교회 100명 멤버밖에 안 됩니다. 단지 대표성을 가지고 정말 한인회장이 열심히 일하는데 뭘 법정 소송으로 갑니까? 뭐가? 이건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운운하는 겁니다. 봉사직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게 단 하루를 한인회관을 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인회관이 통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카고 링컨 에베뉴에 있는데 에브리데이 가야지. 제가 하루라도 안 가면 제가 불안해요. 이제는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내가 사인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절대는 운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1.5세, 2세 차세대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잖아요. 또 한인회로 또 계속 젊은 인재들이 또 계속 자라고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차세대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차세대
그래서 우리가 부회장도 차세대가 2명이나 2번, 2세들이 그렇죠. 2분이나 예. 있고 예. 다 변호사들이고 예. 차세대를 아우른다는 것은 우리의 퓨처를 갖다가 공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차세대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들이 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쟤 말도 안 통하고 뭐 영어로 하고 쟤네도 생각도 틀리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들의 행사나 그들의 일들이나 그들의 생활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먼저 되어야 예. 이게 큰 거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가 되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장 큰 숙제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무단히 노력해왔고 예. 그 어느 정도 결실은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들 우리 후세들이 한인에 와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 그런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무슨 행사하면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죠. 예. 예. 하고 계시죠. 그간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기회를 빌어서 예, 감사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문자 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부족하지만은 오늘에 있기까지 저를 성원해 주신 또 후원해 주신 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한인의 임원, 이사 그리고 제이 여러분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많은 지인들, 선배, 후배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문자를 쓴다고 했는데 유구무원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항용유예라는 단어가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나타났던 단어인데 높이 올라간 것을 후회한다는 뜻인데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밀어주고 따라줬던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따뜻했고 힘이 났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점 어느 상황이 가든 동포 사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일념 하나는 제가 2등 가라 하면 서운할 정도로 앞으로도 동포 사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 한간에 많은 정의가 또 올바른 법이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요즘에 좀 연일 좀 뉴스에서 저희들이 접하는데 다른 한인 기관 단체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또 분열이 조짐이 또 보이는 것도 있고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네. 촉구합니다. 예. 간절한 촉구를 원하는 바입니다. 분열은 이제 그만두고 서로 대화와 양보, 예. 화합을 통해서 예. 조금씩 내려놓고 예. 화합해 주시기를 동포 기관단체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것은 한인 회장으로서 아직도 임기가 남아있는 그 자격으로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회장님께서 그 화합을 위해서 큰 결단,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거든요. 예. 정말 이 과정이 끝까지 순탄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또 기관 단체들이 또 하나로 뭉쳐야 이 한인 사회에 또 힘이 커지고 역량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한인 동포들의 예, 사랑과 관심도 좀 더 좀 한 곳으로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또 감사의 인사 말씀과 예, 당부의 말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동포 여러분,
항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세력이 분열을 조장하고 동포 사이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과 30년 전에 통했던 그런 방식으로 동포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동포 사회의 화합에 저해하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사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그래도 이렇게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고 그런 동포 사회 여러분들에게 기관 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일회를 위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고 서로를 안고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한인 동포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많이 애정을 가지고 이 한인 동포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좋은 시각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